안녕하세요. 마요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이 암호화폐 시장은 약간 좀 얼룩덜룩한 것이 그 혼조세를 또 보이고 있는데, 그런데 어젯밤, 그러니까 제가 어제 자정 무렵에 이렇게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좀 살펴봤을 때만 해도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이 또 붉게 물들면서,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64K가 또 깨지면서 63.8K까지도 또 그 가격을 보이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반등을 하면서 그나마 좀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, 그러면 요 1시간 봉으로 좀 보시게 되면 어젯밤 한 9시가 좀 넘어가면서 보시는 것처럼 좀 깊게 요런 좀 눌러주는 요런 모습이 또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 64K가 깨졌던 것인데, 그렇다면 과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, 그것을 또 한번 살펴보게 되면 요것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. 어제 9시 반에 이 미국의 GDP가 발표가 됐었는데, 근데 이제 이게 속보치예요.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GDP 같은 경우는 3번에 걸쳐서 발표가 되는데, 처음에는 속보치, 그 다음에는 잠정치, 이제 마지막에 확정치가 발표가 돼서 이제 최종적인 이 GDP가 이제 정해지게 되는데, 어제는 이제 1분기에 그 속보치, 그러니까 가장 빨리 좀 체크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. 그런데 그 예상치가 보시는 것처럼 2.5%였는데 실제로는 1.6%가 나왔어요. 그러니까 이 괴리가 좀 상당히 벌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실제로 지금 GDP의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이 그래프, 이 미국의 실질 국내 총생산 이 증감률을 보시게 되면 작년 3분기에 무려 4.9%나 성장을 하면서 고점을 찍다가 그 이후로 이제 4분기에 3.4, 그리고 이번 1분기에 1.6이니까 좀 가파르게 이렇게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이런 데이터가 또 나왔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미국의 경기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탄탄하지는 않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또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러면서 이 기사도 한번 보시게 되면 미국의 1분기 성장이 둔화가 돼도 또 물가는 치솟았다라고 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가 된다라는 이런 기사도 어제 함께 나오기도 했어요. 그러니까 이건 또 무슨 말이냐, 어제 이 GDP가 발표가 되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근원 개인 소비 지출, 이 근원 PCE가 1분기 단위로 또 발표가 됐는데,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측이 3.4%였는데 실제로는 3.7%나 나왔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경기는 둔화가 되는데 또 반대로 물가는 치솟고 있다라고 하면서 경기가 위축되는데 물가는 오르는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시장이 어제 요 발표가 나올 당시에 보셨던 것처럼 그때에 맞춰서 가장 큰 좀 낙폭을 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그리고 어제 미 증시가 개장됐을 때만 해도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렇게 빨갛게 물들면서 어느 정도 그 시장의 우려가 이런 자산 시장에도 또 반영이 됐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 지금 이런 경제 지표가 나온 이런 데이터가 우리가 이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봐야 될까? 그것을 또 저의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면 요것을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. 그러니까 요 기사가 4월 17일이니까 불과 한 열흘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기사가 나왔냐면, 강철 체력 미국 경제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하는 9월부터 연내에 2번 그칠 것이다 라고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이 금리 인하를 지금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이 강한 미국의 경제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가 미뤄지고 있다,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, 그렇다면 어제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경제가 둔화됐다라는 이 GDP의 데이터는 오히려 금리 인하의 그 명분이 되는
하나의 요인이 또 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런데 물론 지금 이 경기 침체 시그널만 좀 이렇게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이 물가 지표도 반대로 좀 상승하는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좀 더 부정적으로 해석을 또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어제 발표된 이 물가 지표는 1분기 그러니까 1, 2, 3월을 다 통틀어서 나온 데이터이고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9시 반에 지난달에 이 개인 소비 지출, 이 PCE가 발표가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예측치가 2.6%고 또 이전 달이 2.8%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예측치대로만 어느 정도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은 0.2%포인트가 하락이 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시장은 안도감을 좀 줄 수도 있을 것이고 만약에 요거보다 뭐 0.1%포인트라도 낮게 나오게 된다라면 오히려 또 시장은 더 긍정적으로 또 반응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지금 뭐 어제 저녁에 1분기를 통틀어서 발표를 했을 때 좀 상승하는 그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 예상을 깨는 흐름이 나오기에는 그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오늘 나오는 이 PC 데이터가 그 중요성이 어제보다는 좀 더 저는 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지금 오늘 또 나온 기사를 보시게 되면 미 연준의 여름 금리 인하 꿈은 사라졌다라고 하면서 인플레 고착화에 그 신호를 좀 보이고 있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저는 이 경제 데이터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뭐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해요. 그러니까 지금은 또 이 인플레 지표가 살짝 좀 높게 나오니까 이 인플레에 초점을 맞춰서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지만 또 어느 순간에 미증시가 추가적으로 좀 더 흔들리게 되면서 거기에다가 지금 또 이 경기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라는 그러니까 그 침체 조짐이 어느 정도 조금 나왔기 때문에 또 어느 순간이 되면 이 경기 둔화를 그 이유로 해가지고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을 여기에서 또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이 미 증시의 흐름이 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 10월 말 이후로 뭐 이렇다 할 큰 조정 없이 지난 2021년에 그 고점을 또 넘겨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금 이 숨고르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것이 뭐 미증시뿐만 아니라 이 암호화폐 시장에도 지금 뭐 마찬가지로 작년 10월달 이후로 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뭐 충분한 지금 그 숨고르기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이 시간만 끝나면 재차 다시 좀 큰 상승을 보일 수 있다라는 저는 전반적인 그 상승장의 기존의 패턴을 뭐 그대로 보이고 있는 것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뭐 이 미 증시나 암호화폐 시장이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는 그 시그널을 아마도 이 달러 지수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또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보시면 뭐 어제 이런 매크로 지표가 부정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달러 지수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음봉의 하락을 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최근에 이 상승 채널에 이제 다시 재차 요 채널 하단까지 내려왔다라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여전히 지금 이 상승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이 상승 채널의 그 추세가 이렇게 꺾이게 되는 그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는 이 미 증시나 요 암호화폐 시장까지 본격적인 재상승을 보이는 그런 움직임이 또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하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이 암호화폐 시장의 움직임은 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비트코인이 4월 월봉을 이런 하락의 음봉을 만들어 가면서 더 큰 상승을 위한 이런 숨고르기 과정을 하나 만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또 4월이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
요 며칠간의 흐름은 뭐 강한 움직임보다는 좀 이런 지지부진한 움직임으로 좀 흐를 수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, 그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어요. 그러면 간밤에 좀 중요한 이슈가 또 나와가지고 그것을 또 말씀을 드리면, 요 컨센시스, 그러니까 요 컨센시스가 여러분이 또 많이 사용하시는 그 메타마스크를 만든 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, 그런데 이 컨센시스가 SEC한테 소송을 제기했다는 거예요. 그럼 왜 그랬느냐? 요 이더리움 관련해서 소송을 걸은 겁니다. 그래서 여기를 좀 자세하게 보시게 되면, 컨센시스는 25일 현지 시간 텍사스 연방법원에 서류를 제출을 했는데,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라고 강조를 하면서 이를 법원이 확인해 줄 것을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암호화폐 업계 내 최대 법적 불확실성 중의 하나인 이 이더리움 증권 여부를 해결하기 위해서다라고 기사가 나왔어요. 그럼 갑자기 왜 이 컨센시스가 SEC한테 소송을 했느냐?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그동안 알려지지가 않았었는데, 이 미 SEC가 이 컨센시스한테 웰스 노티스, 그러니까 추후에 너희한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라는 요 웰스 노티스를 통보를 했는데, 그 시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4월 10일, 그러니까 이달 초에 통지를 한 것입니다. 그럼 왜 이 미 SEC가 컨센시스한테 이 웰스 노티스를 통보를 했느냐?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, 제가 조금 전에 이 컨센시스가 메타마스크 지갑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래서 이 SEC는 메타마스크 지갑 소프트웨어를 제공함으로써 컨센시스가 미등록 증권 중개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증권법 위반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, 그래서 이 SEC가 컨센시스한테 웰스 노티스를 통보를 했던 것인데, 그런데 이 컨센시스는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먼저 이 선빵을 날리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제 이 미 SEC한테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에다가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답을 받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또 소송을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게 되면 이 증권법 위반도 성립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, 그래서 이제 컨센시스는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라는 그런 법원의 판결이 또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이 소송 자체가 이제 이 이더리움이 진짜 증권이냐 아니냐, 그 여부를 법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소송이 또 되었기 때문에 이 소송의 결과가 또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,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메타마스크가 이더리움만 또 거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. 그렇다면 이것은 또 알트코인에 대해 그 증권 여부도 확대돼서 점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알트코인 전반, 그러니까 암호화폐 산업 그 전반에 걸쳐서 좀 매우 중요한 소송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또 보여지기도 합니다. 그래서 아마 이 이슈에 대해서 앞으로 관련 기사들이 굉장히 또 많이 나올 것으로 또 예상이 돼요.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런 큰 흐름을 봤을 때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알트코인의 역할, 또 알트코인에 대한 그 명확성이 자리를 잡아가는, 어쩌면 그 과도기의 과정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인데, 저는 뭐 결과적으로는 좀 이 산업이 발전을 하는 그런 긍정적인 결말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 암호화폐 시장은 거슬 수 없는 그 시대적 변화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 큰 성장을 또 이뤄낼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추후 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